자, 매주 수요일 아침 다양한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네. 문화가 있는 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서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도 감상을 하셨는데 네. 이 한국 미술사의 길이 남을 특별한 작품들을 오늘 문화가 있는 날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자, 세 분은 네. 박수근 화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말이죠.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박수근 화백. 약간 현인한 느낌이 납니다. 네, 이중섭 화가. 이중섭. 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지은 씨는 어떠세요? 저는 화가 하면 왜 조영남 씨가 먼저 생각이 나요. 아니, TV에서 봤는데 화초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분도 진짜 그림 잘 그리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조영남 씨도 화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화가들 이름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화면 속에 이 그림들 보면 저 그림 하고 아마 박수를 치실 겁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함께 해온 대표 화가들의 그림 100점이 전시되고 있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한국 명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그림들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미술교과서에서 봤던 기억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 회화 작품들이죠. 네, 그런데 한국 미술사의 길이 남을 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요? 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100년 후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반세기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문화가 있는 날 명화를 만나러 함께 미술관 나들이 해보실까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20세기 초 한국 회화의 진수를 감상해 보시죠. 찾아간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입니다. 이곳에 우리 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57명 작가들의 작품 100점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평일인데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람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그림에 소홀했던 중장년층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젊은 분들도 많았고요. 다들 집중한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시회를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한데요. 한국에 서양에서의 말하는 미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화가나 또 조각가가 등장한 시점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의 시작이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920년대와 30년대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관에 들어가 봤는데요. 책에서나 보던 작품들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 무척 신기했습니다. 책에서 보셨어요? 네, 배우성 화백의 가족도인데요. 1930년대 초 유럽에서 자신의 주인집 가족을 회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당시 상류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대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사실주의적인 기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쉬운 주제들, 풍경, 인물, 정물들의 그런 쉬운 주제들이 많았었습니다. 당시는 서양 신문물이 들어오던 때라 사회가 급변하는데요. 미술계도 예외는 아니었죠. 일본과 독일,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화가들이 활동했고 독창적인 그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보능 화백이 친구였던 시인 이상을 그린 초상화인데요. 반항적인 예술관을 가졌던 이상의 성격을 잘 드러낸 표현주의적 작품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 올해로 이 탄생 100주년을 맞는데요. 앞서 강원도 만나봤었죠. 양구 출신이라서 더 반갑습니다. 네, 항해가님, 이 박수근 화백은 주로 좀 서민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 출신이고 또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나도 저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꿈꾸면서 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독학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색감과 질감을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강암의 질감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은은한 빛깔과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긴 서민들의 모습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 남편들이 그 전쟁 복구를 위해서 사회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 집안을 지켰어야 되는 그런 부녀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넘어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1940, 50년대에는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 붓을 놓지 않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황토적인 소재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갔죠. 광복 이후에 그 전에 일본에서의 영향을 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았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1950년대에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한국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었고, 그렇지만 자신들이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그 사소한 물감이라든지 재료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이루어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그런 그 작가 정신을 발휘하는 고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은 인물의 뒷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가사노동에 힘겨운 여인들의 삶을 이 뒷모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당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50년대는요. 미술에 대한 개념이 성숙해지면서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진 시기인데요. 40, 50년대 대표 작가 하면 이중섭 화백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럼요. 네. 소. 멋지죠? 소. 네, 멋지죠. 멋지네요. 네. 네, 이후 수묵채색화가 주를 이루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 수묵채색화는 양반들만이 누리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인물 누굴까요? 바로 천경자 화백입니다. 천경자 화백은 화려한 색채로 여성 인물화를 많이 그린 작가로 유명하죠. 이 그림 많이 봤어요. 네. 글레 언니였군요. 천경자 선생님의 작품은 전통 수묵채색화에 있어서도 특히 채색화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감으로 또 화려한 주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길레 언니의 경우에는 절친했던 그 언니의 모습으로 해서 단 그 그림인데 굉장히 예쁜 꽃들을 또 주변에 배칠함으로써 굉장히 여성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또 화사한 그림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이 또 그런 독특한 색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천경자 선생님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독특한 풍광이라든지 아프리카 또 타히티 이런 곳에서의 에세이를 통해서 당신이 겪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또 남기면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감정 전달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0, 70년대 작품들로 넘어가 볼까요? 이때는요, 전쟁의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미술계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는데요. 추상 미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 안에 시 공간과 인간의 삶을 담아낸 김원길 화백의 작품이 대표적이죠. 네. 연구관님, 사실 저희가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는 참 많은데 솔직히 우리나라 작품들, 근현대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참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기회에 좀 우리나라 작품들을 감상하는 자세, 감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많은 전시들이 사실은 현대미술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현대미술이 아닌 근대미술의 경우에도 외국 미술이 전시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인상주의라든지 또 잘 알려진 화가들의 전시가 많습니다만 막상 우리가 지나온 과거인 한국 근대의 미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그 한국 근대 미술에서의 그런 그림에는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그 알 수 있는 색감이라든지 질감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또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또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이라도 더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치열하게 성장해온 우리나라 근현대 회화 50년을 돌아봤는데요. 명화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림 보니까 뭐 TV나 사진에서 참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은데 아까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심은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제일 좋아하는 게 네.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것만 가면은 다 되거든요. 볼수 있으니까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영상하게 미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자리였는데요. 전 네. 사실 청경자 화백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그 그렇죠. 화려한 색감과 이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돼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중석 화백의 이 소 작품이 모두 총 3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네. 화면에는 2작품만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이 흰소라는 작품이 촬영 불가라서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하고 오. 실컷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직접 있군요. 가셔서 네. 이 소 작품, 새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그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전시회라고 하면 고흐나 샤갈 이런 서양화 전시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한국 전쟁 같은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요, 이 재료가 부족해서 그림 크기들이 다 작습니다. 네, 그런 점을 비롯해서 아까 그 하계 연구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그림 속에 고스란히 그러게요. 담겨 있습니다. 그걸 네네. 찾아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유 있으시면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가셔서 네. 직접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직접 가셔서 관람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좀 가서 좀 네. 관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어요. 그림이 나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 나오면 소! 네. 멋지네요. 네. 뭐 여기 다 하네요, 지금. 네. 가봐야겠어요. 네. 덕수궁관이요?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